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훈이TV의 훈이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정말 제가 그동안 좀 많은 일들을 좀 겪으면서 이제 영상을 좀 오랫동안 좀 쉬어갔고, 그동안 좀 라이브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이제 제가 좀 구독자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자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굉장히 이제 2022년 벌써 12월 15일이 이렇게 됐는데요. 정말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어느덧 이 ABL 바이오를 보유한 지 이제 3년째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가 이렇게 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ABL 바이오 이제 좀 악재 아닌 악재가 이렇게 또 뜨는 바람에 약간 이제 제가 영상으로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다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영상에서는요, ABL 바이오 차트와 그 다음에 수급,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차트 좀 볼만한 것들 좀 보고요. 그 다음에 ABL 바이오 뉴스를 좀 보면서 그 뉴스에 대한 제 생각 그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스를 보기 전에,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ABL 바이오가 지금 차라리 더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 이따가 뉴스를 보면서 한번 또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차트가 일단 주봉상 일단은 정말 11월 중순까지는 그래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때 11월 14일 이때 주봉이 거의 이제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정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그 다음 주에 이제 살짝 한 2% 정도 조정을 받을 때까지도 저는 한 주 쉬고, 이거는 이렇게 2주 올라가고 한 주 쉬고 2주 올라가고 한 주 쉬고 이제 한번 시세가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세가 나오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301의 뭔가 임상에 대한 진척들, 그 다음에 이제 12월부터 좀 기대가 되는 JP모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저는 좀 주가가 한번 27,000원에서 한 3만원대 초중반까지 좀 이렇게 기대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더 주가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까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 일단은 뉴스가 좀 나오는 바람에 일단 이번 주 다시 좀 10% 조정을 보이는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이 일목균형표, 이 구름대 위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윗꼬리가 좀 나왔던 부분이 이번 주에 좀 아쉬운 흐름을 차트적으로는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아 버렸죠. 만약에 근데 뉴스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뉴스가 나오지 않았으면 돌파를 했을까요? 돌파를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면 지금 매크로적인 상황도 좋아졌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이 다시 좀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도 좀 잡히고, 이제 내일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좀 좋은 흐름을 기대했었는데 일단은 좀 아쉽게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저는 JP모건 컨퍼런스 관련해 가지고 ABL 바이오가 이번에 좀 다시 한번 대장주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좀 아쉽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좀 너무 아쉽긴 하지만 너무 뭐 두려워하거나 너무 뭐 그러진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입니다. 지난 예전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때 11월에도 이때도요 거의 12월 그리고 1월 달까지 흐름이 없었어요. 이때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가 아마도 2022년 1월 달에 JP모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산오피와의 계약건이 나오면서 이렇게 34,800원까지 거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이 흐름이 나왔거든요. 거의 이때 60%가 올랐네요. 저점 대비해가지고 2주 동안 60%가 올랐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도 충분히 이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일단은 일목 균형표상 지금 이제 구름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 부분에서 이렇게 좀 약간 재미없는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나와줄 것 같아요. 물론 조금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조정폭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하락폭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다. 많이 나와야지 지금 상황에서 한
4, 5% 정도, 네, 4, 5%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지루한 흐름이 12월 말까지는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 보이는 제 생각이고, 이제 지금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은 제가 이따가 뉴스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봉상 보이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일봉으로도 일단은 일봉으로 이제 이런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일단 ABL 바이오가 일봉상 이제 여기 이쪽이죠, 이쪽. 요 부분 여기가 지금 21,200원대 21,200원대를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여기 이제 뚫었고 하루 조정을 받고 이제 일목균형표상 이제 구름대 위를 뚫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좀 횡보를 보여주다가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평선 흐름을 좀 타면서 이제 올라가 줬어야 되는데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이렇게 좀 조정을 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정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넘었던 이 21,200원 라인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차트로 있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 저항선이었던 25,500원에서 한 26,000원 라인을 뚫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안전한 라인이 이제 여기라고 또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강하게 뚫어낼 때도 저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음봉이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 저항대를 뚫지 못하고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 조정이 이렇게 더 컸던 것은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라고 이렇게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21,200원 선까지는 빠질 수는 있겠으나 여기는 지켜주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은 지금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차트로 봐도 좀 그렇게 보일 것 같고, 이제 여기서 한 21,200원대 라인에서 또 한 23,000원 라인까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좀 명확한 매수 타이밍은요, 한 26,000원대까지는 좀 기다려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는 그렇게 낮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충분히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가능하고, 네, 시간이 좀 걸릴 뿐인 거죠. 근데 기술 이전에 그 필요한 것들은 지금 다른 빅파마랑도 지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산오피 말고도 한 군데랑 더 하고 있었다고 이제 밝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지금 증권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본다면 충분히 주가는 다시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고, 자, 일단은 지금 주봉과 일봉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 월봉도 일단은 11월 달 이렇게 20% 반등이 나와주면서 12월, 1월까지 이제 연말과 그 다음에 연초에 있는 뭔가 그런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JP 모건 컨퍼런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오를 수 있다고 분명히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예상치 못한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12월 좀 아쉬운 흐름이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월 아직은 좀 절반은 남았고요. 이제 이 장대 11월 달에 20%의 장대 양봉의 뭐 절반 정도만 잘 지켜준다면 내년 1월, 2월, 3월까지 일단은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차트로는 이렇게 좀 보이고요.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게 긍정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공매도는 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계속 줄고 있고요.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네, 수급도 지금 일단은 외국인 보유 지분이 7.82%로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오랜만에 거의 4, 5%대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지금 지분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 일단 외국인이 지분을 좀 늘리고 있고, 지금 외국인 그 다음에 기관도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수급이 좀 들어왔고, 특히 외국인은 최근에 거의 일주일 새에 많이 이렇게 더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늘은 JP모건에서 좀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노무라에서 좀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JP모건이 또 들어오는 게 지네들 회사에서 컨퍼런스 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좀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수급이 괜찮다라는 점에서
저는 일단은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지금 임상이 이제 보류 판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도 진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가장 지금 ABL 바이오의 핵심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임상 보류가 되고 마일스톤 수령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기도 했으나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까지 생각을 했냐면 사노피 쪽에서 이걸 계약을 사실 철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반환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나타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제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은 어떤 기사를 좀 보고 싶냐면 이겁니다.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에요. 아두헬름이나 이런 레카네맙 이런 약들이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굉장히 이제 부작용이 좀 크거든요. 그리고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FDA에서 좀 까다로운 약간 그런 입장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ABL 바이오가 이제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일반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투약을 했을 때 안전성을 좀 이렇게 밝히기 위해서 80mg까지 이렇게 투약을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 식약청, 미국 FDA에서 20mg까지 이렇게 줄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가 그래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투여되는 ABL 바이오가 80mg으로 첫 번째 약간 임상 디자인을 한 것이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사를 보고. 왜냐면 80mg 정도로 일반인에게 투약을 했을 때도 부작용이 없고 안전성을 뭔가 확인할 수 있다면 환자에게 일단은 80mg 이상을 투약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양을 투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ABL 바이오의 안 그래도 이 ABL 301의 약간 장점은 반감기가 길고 그다음에 부작용이 적다라는 게 일단 비임상 데이터에서 나온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BBB 셔틀 플랫폼을 이용한 기술로 이제 약간 혈액 내 장벽을 잘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ABL 바이오의 자신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mg으로 투약을 일반인에게 했을 때 안전성이 확인이 된다면 이제 그 추가적인 임상에서도 20mg 이상으로 일단은 투약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적은 용량에서도 만약에 임상 데이터가 잘 나온다면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은 아무래도 적은 용량이니까 부작용은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 대신 이제 문제가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BBB 셔틀 플랫폼과 그 다음에 사노피와의 공동 이제 임상을 진행을 했을 때 저는 적은 용량으로도 만약에 진짜로 임상 진행이 잘 된다면 그리고 어느 정도 뭐 80mg까지는 아니어도 한 40에서 60mg까지도 만약에 임상 디자인을 늘릴 수 있다면 저는 ABL 바이오의 이 301 플랫폼의 뭔가 안전성을 뭔가 담보받은 그런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욱더 빅파마들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 단일 용량 증량 시험에서 80mg의 용량을 계획을 한 것이 ABL 바이오 쪽에서 이거를 그냥 무작정 80으로 잡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FDA 쪽에서는
그게 지금까지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줄여서 좀 해봐라 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0mg에서 문제가 없다면 금방 또 다시 늘려서 투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를 기다리면서 시간이 지금 우려하는 게 여기 이 데이터를 기다리는데 1년이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길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주식 담당자와 좀 통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 보류도 아니고요. 부분 보류예요. 일단은 하는데 용량을 줄이라는 거지. 지금 이 약이 문제가 있어서 이 파이프라인이 문제가 있어서 너네 다시 비임상 뭐 다시 데이터를 제출을 해. 뭐 이런 게 아니고 임상 일상을 좀 바꿔서 해봐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뭐 기다리는 건데 사실 이렇게 10% 갑자기 급락 나왔을 때는 매수 타이밍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20부터 차츰차츰 늘리면서 80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80mg에서 고용량 투여를 위한 비임상 독성 시험까지 그러니까 비임상에서 80mg까지 했을 때 이 안정성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한다. 이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것은 그만큼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ABL 바이오 쪽에 너무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황에서 충분히 지금 일단은 사노피랑도 충분히 기술 이전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이제 빅파마들과의 뭔가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충분히 또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단 재무 굉장히 좋죠. 이렇게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드디어. 그래서 지금 매출이 이렇게 잘 찍히고 있고 마일스톤 수령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연구를 위한 현금 확보까지 이렇게 잘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임상을 좀 기다리는 동안에 주가는 정말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위기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일단은 뭐 매크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을 되찾고 있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또 301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다른 파이프라인도 계속 연구 중이고 추가적인 기술 이전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JP 모건 컨퍼런스라는 또 새해 좋은 무대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일단 단기적으로 좀 기대해 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0mg에서의 용량 투여 임상 그리고 비임상 단계에서 80mg에서 독성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를 하면서 일상에서 이제 80mg 이상의 투약을 하면서 이제 안전성과 그다음에 효과까지 입증을 하게 된다면 이제 산오피와의 이상까지 연구까지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이상에서 문제가 없다면 이제 진짜로 그 아두카두맙이나 뭐 이런 바이오젠이 했던 아두카두맙 그리고 뭐 다른 뇌질환 치료제 못지않은 정말 좋은 신약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 ABL 바이오의 가치는 글쎄요. 사실은 알츠하이머 이런 치매 중추신경계의 사실은 시장은 안타깝게 저는 정말 안타깝지만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되게 안타까울 수 있겠지만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그래서 앞으로 거의 5년, 10년 뒤를 생각을 해 보더라도 매력적인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ABL 바이오의 투자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고 제가 이제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은 ABL 바이오에 계속 지분도 좀 늘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ABL 바이오가 또 최근에 이제 미국에도 좀 이렇게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그 사업에 좀 더 진척을 내기 위한
뭐 그런 로드맵까지도 좀 구상을 하는 것 같아서 정말 ABL 바이오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희망 고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기다려왔고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만큼 우리는 지금 더욱더 차분해져야 될 것 같고 잘 지켜가고, 그리고 ABL 바이오를 그냥 잘 공부를 해가면서 지키면서 잘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좀 약간 정신없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좀 이해가 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